안녕하세요, 서원 양행입니다. 지금부터 펠레믹스 코코베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율리입니다. 토양과 수자원 과학 전공 석사이며 현재 펠레믹스에서 농업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펠레믹스 제품의 원료와 고객 맞춤형 혼합 배지 선정 기준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뿌리 발달에 대한 정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내용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시는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코코넛 섬유 배지의 생산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코코넛의 바깥 껍질, 즉 허스크를 사용합니다. 이 외피를 허스크라고 부릅니다. 허스크를 초록색에서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건조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산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빠져나오고 pH가 상승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허스크가 잘 건조됩니다. 충분히 말린 후에는 분쇄하고 한 번 더 건조합니다. 코코넛 수확부터 이 작업이 끝나기까지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분쇄 후 다시 건조한 코코넛 섬유는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펠레믹스에서는 채로 2번 걸러내는 것이 표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주 미세한 분진이 제거되어 그로백의 성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채로 걸러낸 후에는 2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피트, 다른 하나는 크러쉬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크러쉬 소재입니다. 크러쉬는 배지 내부에서 물이 빠르게 배수되도록 하며 중력에 의해 수직 방향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트 소재가 있습니다. 피트는 피트모스와는 다르며 배지로 주로 사용됩니다. 피트는 훨씬 더 미세한 재질입니다. 16이하 크기의 피트 눈물 보유력이 우수하고 그로백 내에서 수평 확산과 모세관 현상을 유도합니다. 두 재료를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조합은 크러쉬 30%, 피트 70%입니다. 혼합 비율은 피트보다 크러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50대 50이 아닌 크러쉬 30%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냅니다. 크러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30%만 넣어도 성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30%만 넣는 거죠. 이 제품이 바로 PLF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은 물이 그로백 안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줍니다. 혼합 비율에 따라 그로백 내 수분 분포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수분 유지력도 달라집니다. 여기 저희의 다양한 혼합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0% 피트나 16mm 제품은 수분 보유력이 매우 우수한 제품들입니다. 반대로 100% 크러쉬는 가장 빠르게 물을 배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러쉬 함량이 많을수록 보습력은 낮아지고 함량이 적을수록 보습력이 높아집니다. 이 두 번째 선은 식물이 수분 촉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분이 너무 많으면 산소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뿌리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 스트레스를 받아 식물이 마르게 됩니다. 혼합 비율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PLF든 100% 크러쉬든 혼합 방식에 따라 양쪽 극단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물 생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배지의 혼합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관수 방식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식물의 스트레스 지점을 결정짓게 됩니다. 재배자 입장에서 관수식물을 얼마나 쉽게 추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과도하게 물이 머물게 되면 그로백에서 완전히 배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로백 안에 수분이 차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크러쉬 비율을 높여 조절해야 합니다. 배지에 따라 관수 횟수를 늘리거나 더 긴 주기로 배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피트 소재가 크러쉬보다 최대 3배나 높은 수분 보유력 가질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코코넛 배지 1리터 기준으로 최대 800ml의 물을 머금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물만큼만 해도 보유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그로백은 조잡한 다른 재료보다 훨씬 많은 물을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차이점이 좀 더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음은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저희 펠레믹스가 고객과 상담 시 활용하는 기준이죠. 첫 번째 질문은 관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재배 현장에서 시간당 최소 1리터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크러쉬 혼합물을 사용할 경우의 정도 유량은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밀 관수가 가능한지입니다. 하루에 5번에서 10번, 10분 단위로 관수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크러쉬 함량이 높은 배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피트모스나 노즈에서 작업하던 재배자는 낮은 횟수의 관수에 익숙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면이나 펄라이트를 사용하는 분들은 크러쉬 배지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 조절이 안 되는 하우스의 경우 환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의 기후가 추운지, 더운지, 습한지, 건조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나 습한 환경이라면 배수가 빠른 크러쉬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반대로 덥거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물을 잘 머금는 피트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이 결정 트리가 기준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혹시 필요하시면 사진 찍어두셔도 좋습니다. 이제 관수 이야기를 더 해보죠. 앞서 언급했듯이 관수의 성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드리퍼당, 시간당 최소 1리터의 유량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드리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갈색 튜브의 인라인 방식입니다. 색상은 다양하지만 그로백 아래쪽이나 드리퍼용 홀 위에서 직접 관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로 드리퍼입니다.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그로백에 꽂아주면 물이 수평으로 퍼지게 되고 모든 지점에 동일한 물량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로백 내에서 물의 흐름이 더 효율적이죠. 기후 제어가 가능한 하우스에서는 외부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운 날씨나 습할 땐 크러쉬 비율을 높입니다. 뿌리 성장에 유리한 제품은 프로, 크러쉬 50, 피트 50% 제품이나 크러쉬 70, 피트 30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이나 흐린 날씨에도 식물이 쉽게 냉해를 입지 않습니다. 기온이 낮거나 흐린 경우에는 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대로 고온 건조한 환경이라면 더 미세한 소재, 즉 피트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비율은 피트 쪽으로 높아져야 하죠. 빠른 배수보다는 수분을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온이 높고 증발이 빠르며 식물의 증산도 빠르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배지 개요였습니다. 이제 혼합 비율에 따라 뿌리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도 짧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하나 보여드리죠. 오른쪽에는 같은 조건에서 키운 옥수수 두 그루가 있습니다. 영양도 같고 품종도 동일하며 주간 급수량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른쪽 화분은 미세한 소재 피트가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코코넛 섬유라기보다 점토 사이즈였죠. 왼쪽 화분은 모래처럼 더 거친 소재로 되어 있었죠. 거친 배지에서는 뿌리 가물을 찾기 위해 길게 자랍니다.
looking for some water, which is very normal, yes, for this coarse material. In the other hand, 반면 피트 베지는 뿌리를 더 많이 생성하고 가지와 모근이 더 풍부하게 나옵니다. more junction or more hairy roots in them, and yes, it's also very similar to.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관부입니다. Shoot mean the upper side of the plant. 식물은 뿌리와 관부로 나뉘죠. Divided into shoot and roots. 관부를 보면 식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뿌리도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Because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you can say it by the shoot, we can see it. But also the roots are giving us some good hints that you have to take in consideration. 예를 들어 뿌리가 어디로 향하는가? Where the roots are going, 수분이 많은가? whether it's in the 그 back 부분이 윗부분인가 아랫부분인가? and how it's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giving 받고 us 있는 걸까? what is it suffering from. 점토에서 자란 이 식물은 뿌리가 짧고 모근이 많습니다. 작은 입자 속에서 산소를 찾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PLF 3:7 배지에서도 길게 뻗은 뿌리들과 줄기들이 보입니다. 이건 점토에서 본 것과 유사한 개념이고 크러쉬 배지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그로백은 크러쉬 배지입니다. 뿌리가 옆으로 길게 뻗어나가죠. 이건 피트보다 크러쉬에서 더 흔한 패턴이에요. 다음은 그로백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그로백의 아래쪽 모서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세한 배지를 사용했을 때 상부에 수분이 남는 현상 때문이에요. 여기 보이는 건 그루 큐브입니다. 뿌리가 이 주변에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뿌리가 산소를 찾기 위해 배수 구멍 쪽으로 자란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뿌리가 모서리 쪽에 있죠. 거친 배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배수성이 높은 배지라서 수분이 아래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래서 뿌리가 가장자리에 길게 집중됩니다. 수분 유지력이 낮다는 증거로 뿌리가 좌우로 길게 뻗고 분지가 적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뿌리가 중심에 있는 경우입니다. 수분은 상단에 있어야 하지만 뿌리는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네요. 이 그로백엔 작물이 4그루 심어져 있고 이럴 경우 그로백 수분 함량에 비해 작물이 더 많은 물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1m가 안 되는 크기이고 뿌리도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 부족과 낮은 효율로 인해 뿌리에 갈변이 발생한 겁니다. 다른 사례들도 하나씩 보시죠. 이 식물은 뿌리가 그로백 상단에 있습니다. 아직 어린 뿌리이고 수분이 상부에 있어서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여기선 뿌리가 오픈탑 제품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화분 속에서는 뿌리가 중앙과 측면으로 고르게 침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뿌리 분포는 이상적이고 성숙한 상태입니다. 약간 갈색이지만 뿌리는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며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뿌리도 나고 있습니다. 긴 뿌리에 분지가 많다는 건뿌리가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뿌리 색깔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은 물에 잠기게 했고 왼쪽은 배지에서 키운 상태입니다. 왼쪽은 뿌리가 하얗고 고르게 퍼졌고 성장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경우엔 뿌리가 양쪽에 고르게 퍼지지 못했습니다. 갈색을 띠고 있으며 표면에 흰색의 미세한 뿌리들이 생겨납니다. 이건 산소 부족과 관수 불량으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실 형성보다 새로운 뿌리를 만드는 대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이죠.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과습된 배지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장기간 배양된 뿌리에서 나타나며 갈변된 뿌리는 수분과 영양 흡수가 떨어지죠. 이 애쉬는 6년간 재배된 작물입니다. 블루베리인데 같은 배지에서 오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갈색인 거죠. 그건 괜찮습니다. 한 그로백 안에서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6년 자란 식물에서 이 정도의 뿌리 상태는 정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 주기가 짧은 작물, 예를 들어 토마토에서 이런 갈색 뿌리는 좋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재배 주기가 100에서 120일 정도인데 뿌리가 갈색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이제 펠레믹스 제품의 차별성과 우리가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두 번째로 걸러냅니다. 이 기준은 아주 미세한 분진이 수분 조절을 방해하거나 배수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재배자가 그로백 내 수분을 더 잘 조절하고 배수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품 바닥이 위로 가게끔 제조하는 것은 뿌리가 상단에 잘 형성되도록 만든 제조 공정이죠. 이 기준 덕분에 피트가 위쪽에 잘 머물고 생육 초기 단계에서 수분이 상부에 유지됩니다. 또한 저희는 작물과 재배자에 맞는 적절한 혼합 배지를 제공하는 걸 중시합니다. 그리고 저희 배지는 모두 자체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총 7개 공장이 있고요. 스리랑카와 인도에 위치해 있으며 LIFO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먼저 들어온 원료가 나중에 출하됨. 이렇게 하면 제품이 더 신선하고 최상의 상태로 출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사들과 제품 입자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입자 분포 분석이죠. 즉, 그로백 안에 어떤 입자들이 들어있는지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샘플을 보시면 대부분의 입자가 아주 미세한 분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죠. 이건 딸기 재배용 배지의 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의 60% 가미세 분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회사 것들도 비슷합니다. 그로백의 80%가 미세분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펠레믹스는 이런 입자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 샘플은 60g 기준으로 분석되어 수치는 조금 작게 나왔고 마지막 샘플은 100g 약간 안됩니다. 이에 반해 아래는 펠레믹스 제품의 샘플입니다. 이 샘플은 100% 16mm 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딸기용으로 권장하는 제품이죠. 결과를 보면 입자들 대부분이 중간 크기입니다. 이는 두 번째로 걸러미 세분진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병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뿌리가 침투하는 방식과 수분 보유력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이 병은 미세 입자가 수분을 너무 꽉 잡고 있어서 뿌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펠레믹스의 병은 중간 크기 입자로 구성되어 뿌리가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간 입자는 공기와 수분의 비율을 적절히 유지해 식물을 건강하게 키웁니다. 입자의 균일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뿌리가 전체에 골고루 퍼져야 하니까요. 컨테이너 하나당 최대 20개의 샘플을 검사해 고객이 주문한 품질 그대로 출고되도록 합니다. 또한 중간 사이즈 입자는 통기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전체적으로 잘 자라고 정화 능력도 더 뛰어납니다. 공기와 수분의 비율이 적절하면 양분이 더 잘 농축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균일할수록 그로백 내 배수도 더 고르게 일어납니다. 앞서 보여드린 표에서 수분 보유력을 비교하기 위해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입자의 배지를 이용해 육묘장에서 어떤 배지가 잎수가 가장 많은지 실험했어요. 어떤 배지가 생육 초기 잎수를 가장 많이 촉진하는지를 본 거죠. 그 결과 중간 크기 입자를 사용한 배지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 모두 잎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건 저희의 방식이 과학적으로도 잘 뒷받침된다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주세요.